자,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나요? 지난 시간에는요, 동, 정부의 무능력함과 정부들 착취해서 돈 뜯고 그렇고 왔나?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했었는데. 자, 재현이한테 물어볼까요? 재현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나요? 안 들려요, 재현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 응, 안 들려. 선생님, 들려요, 들려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었나요, 재현아?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빌로니아의 멸망은 갑자기,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이 생긴 게 갑자기 46년 만에 멸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그 후에는 이제 이번에 그 흑해랑 또 지중해 그 에게의 문명, 네, 근데 왜 갑자기 멸망했어요? 아, 뭐였더라? 무슨 민족이 쳐들어왔어. 맞아요. 이민족의 침입이죠. 그쵸? 네. 그게 이집트랑 대비된다고 했었던 얘기 했었죠. 아, 이집트는 그 네. 사막이 있어가지고 네. 그들이 잘 침투를 못했는데 네. 그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민족들이 침투하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쵸. 쉽게 그쵸.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 또 무너졌죠. 그쵸? 예. 네. 그 사르곤이 세운 아카드 제국도 그랬는데 바빌로니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문명을 이제 다른 곳으로 초점을 옮겼죠. 그렇게 해서 보는 문명이 무슨 문명이었어요? 에게의 문명. 맞아, 에게 문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에게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네. 자, 에게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에게 문명을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후예예요? 그 야벳이 뭐 그쵸? 이스라엘. 네, 네. 맞아요. 야벳의 후예죠.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쵸? 여기 흑해 주변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쵸? 흑해하고 여기가 카스피해죠. 요 근처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벳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게 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지은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거 크레타인가? 크레타로 건너가기 전에 터키 지역에 세운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유명한 도시요. 네. 트로 시작하는 트요? 트레제기 아니. 네, 트로이. 맞다, 트로이. 네,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쵸? 네,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요 에게에 거쳐서 발칸반도 지역이죠, 그쵸? 네, 이 지역으로까지 건너가는, 네, 이게 뭘로 확인이 된다 그랬었죠? 그 뭐지? 그 사람들이 만든 유물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맞아요. 예. 도자기, 접시, 뭐 머리꽂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로가 이렇게 다 추적이 된다 그랬죠. 그쵸? 예. 그렇게 했었고, 에게 문명의 특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징이 뭐였었나요? 특징이요? 예. 지리적 특징을 얘기를 했었죠. 그 뭐지? 예. 그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해역이 있었다고. 그건 네, 딴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사람들은 농경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다. 그 거의 다
먹고 살 수 없어서 산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무역을 하면서 네, 맞아요. 일단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경으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산악지대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걸 보여주죠. 그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줬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제 기본 문명의 베이스는 어디 걸 가져와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거를 가져오지만 이제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이제 고립돼서 지내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을마다 굉장히 독특한 문명들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이집트는 이집트 전체가 이렇게 균질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에게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 같은 문명권인데도 어때요? 도시들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가 정반대잖아요. 그쵸? 네. 예, 같은 문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지리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에게 문명에 이제 그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미노아 문명인데요. 이 문명을 이제 하려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죠. 그쵸? 네. 그래서 미노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제 그 문명이에요. 크레타 섬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 선생님이 띄워준 데를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요 섬. 아, 네. 요 큰 섬 있잖아요. 요게 크레타 섬이에요. 어, 섬인데 엄청 크죠. 그쵸? 네. 네, 섬인데 이게 진짜 큽니다. 그리고 여기 크긴 한데 이 섬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이 다 뭐예요? 아, 사막? 네, 산이에요, 산. 아, 네, 그, 산이고 뭐 이렇게 평지는 요 해안가 요만큼하고 가운데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쓸 부분이 많이 없군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 산이 이렇게 크게 두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합쳐지면서 여기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갈 때 거의 막 그 정신을 잃고는 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요 밑을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풍랑 만나가지고 네. 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아, 네, 그게 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히. 바람이 되게 악명 높아요. 요 산 사이로 부는 요 바람이. 어, 어쨌거나 크레타 섬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큰 섬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그 첫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트로이에서 이렇게 건너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레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에게를 건넌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 먼저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네, 크레타 섬은 좌우폭이 240km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이 한 500km 되거든요. 네. 600km 거의 육박할 겁니다. 그냥 대충 500km라고 치고, 네, 그렇게 치면 한 절반 정도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디까지냐면은 거의 충청도 끝부분이죠. 그쵸? 네, 전라도 경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섬이. 무려 아, 섬이. 네. 섬이 섬이 좌우를 이렇게 세로로 돌리면은 서울에서 충청도 끝부분까지 가는 거리라고요. 섬이 엄청 크죠, 그쵸?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이상 돼. 네, 근데 이 상하폭은 좁아요. 상하폭은 56km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지도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이만큼에서 여기 부산 있는 거죠. 그쵸? 강원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면적으로 따지면은 좀 적긴 하지만 이 그래도 섬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충청도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다 엄청 큰 거잖아요. 그쵸? 그냥 길쭉하네요. 네, 길쭉하죠.
그다음에 상하가 56km인데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서울 동에서 서까지 거리 다 하면은 한 30에서 40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보다 커요. 네. 그러니까 서울 면적보다 큰 애가 이렇게 좌우로 길게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섬이긴 한데 아까도 봤지만 쓸만한 땅은 어때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네, 호주도 그 쓸만한 땅이 많이 없다고. 네, 호주도 엄청나. 호주는 뭐 더 크죠, 그쵸? 거긴 아예 대륙이잖아요, 섬이 아니라. 네, 근데 거기에도 쓸만한 땅이 많지 않은 게 가운데는 다 사막이고, 그다음에 산맥들 있죠. 그리고 해안가로 조금 뭐 쓸만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건 자, 이런 큰 섬이에요. 섬은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많이 주어졌던 거죠. 자, 이점이 뭐냐? 자,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 삼면이 사막으로 있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위쪽에 지중해로도 오기 어려웠잖아요, 그쵸? 네. 근데 크레타 섬은 어때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지중해예요. 자, 그러면은 이집트보다 더 쳐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배 타고 쳐들어가면 끝나. 배 타고 쳐들어가면 되는데 옛날 그 항해 기술로 대규모 군대를 배에 태워서 상륙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옛날 기술을 생각해서. 예. 어렵죠. 네,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도 뭐 사막이 이집트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막, 여기 사막, 여기 사막이어서 가기 어렵다면은 이렇게 지중해 통해서 가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못 가요? 가다. 역시 아, 네, 이만큼의 대규모 군대를 배를 타서 이동한다는 게 이 당시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 어렵죠. 그래서 사막 건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상선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대규모가. 그쵸. 한 10명 태우고 그다음에 물건 싣고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투하려면은 10명 태우고 가면 돼요? 안 되죠. 최소한 배에 몇백 명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저기 후대로 가도 몇백 명 타는 전함은 엄청 큰 전함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당시에 그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육군도 아니고 해군을 운영한다. 그 정도 규모의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외적들이 침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요새가 없어도 사방으로 요새가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크레타 섬이 규모가 크기도 해요. 규모가 크기도 하면서 이제 외적의 침입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연 요건 때문에 에게의 문명의 첫 번째 중심지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봤듯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살 만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계를 이제 바다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00년경에 크레타와 그리스 도시, 그 다음에 트로이 사이에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일단 트로이가 그 번성하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벳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흑해 쪽을 돌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정착을 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크레타에 이미 어떤 거예요? 에게 문명으로 번성한 문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여기 물건을 사서 여기에다가 팔고, 그쵸?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좋은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팔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걸 다시 여기다가 파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식의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기 참 좋은 조건을 가진 위치에 딱 이 크레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레타가 무역의 또 중심지로 또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타하고 그리스 도시 트로이를 이어주는 그 중간 무역 기지로서 그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삼각 무역으로만 만족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근거리 에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중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튼튼한 배를 만듭니다.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 밑에 쪽으로 해서 여기 팔레스타인, 그쵸? 예.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나오죠, 그쵸? 네. 예. 여기는 이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이죠. 이렇게도 무역을 하는 중간 기지로서 크레타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 문명을 이어주는 중간 기지로서 엄청나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물품과 문화들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로 또 건너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스 문화 문명이 수메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크레타죠, 그렇죠? 크레타 문명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료는 트로이에서, 그렇죠? 또 트로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또 갖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명의 기초 요소들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교류가 없이,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모습대로 각각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걸 줬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또 알아보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는 그 도시와 거래하고요. 이집트와도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품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그렇죠?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이 올리브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만들고 포도주 농사가 되게 잘 됩니다. 날씨가 온화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하면 그 온화한 날씨잖아요. 그럼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두 개예요. 올리브와 포도주. 그래서 크레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도자기와 금속 공예품, 그다음에 금과 구리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공예품들을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성하던 그런 문명이 이제 미노아 문명인데, 이게 왜 미노아 문명이냐면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요.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당시에 크레타를 다스리던 왕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파라오.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집트인가요, 여기가? 여기를 미노스라고 불렀어요. 미노스. 아, 그래서 미노스의 문명이다라고 해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집트 문명은 파라오 문명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미노아 사람들의 문명이다라고 해서 크레타 사람 에게 그 문명 중에서 거기서 생겨난 걸 이제 미노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미노아 문명 사람들의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종교적인 건물이나 이런 게 많나요, 적나요?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그쵸? 그래서 딱 뭐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하여간 종교적인 속성이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 피라미드 같은 것만 해도 뭐 영혼의 안식처 뭐 이런 걸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핑크스 이런 거 막 보면 막 엄청 많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가도 뭐 지구라트나 뭐 이런 신전 건축물 큰 거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크레타에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나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면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한쪽 벽만 남아 있는 큰 신전 기둥 사진 본 적 있어요? 아, 네. 네, 맞죠. 그러니까 사원을 그렇게 크게 지었다면은 나중에 무너져도 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경주 가보면은 막 절터 막 큰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크레타 지역을 발굴을 해보는데 그런 거대한 신전터, 사원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없군요. 네,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종교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뭐 어머니 여신이나 뱀 여신을 조각한 조각상들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치.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뭐 뱀 여신 조각상, 어머니 여신 조각상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사원 같은 거는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나름 결론을 내리기로 아마도 사제계층의 힘이 뭐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처럼 강력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쳤던 영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어떤 영향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크레타는 어땠을 거로 추정되는 거예요?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의 그런 뭐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이제 그 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결국에는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 건너간 다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스다롯이었나? 메소포타미아의 아스다롯이 이제 넘어가서 그 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파가 되면서 그리스로 넘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레타에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원들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그 신들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죠? 받아들인 다음에 아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얘기했듯이 거대한 신들 짓고 거기에 사제 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크레타에는 유독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제 계층의 힘이 그런 어떤 권력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는 이집트처럼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일, 혹은 이제 왕이 어떤 권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봐야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쵸? 네,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미노아 문명이다. 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 재현이가 크레타에 가가지고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거대한 신점터를 재현이가 찾아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짓이라는 거죠. 뒤집히겠죠, 그렇죠? 아, 알고 봤더니 여기도 정말 강력한 사제층이 있었고 그 종교적인 권세로 미노스가 다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에게도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세우고 이렇게 다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독 요 그 문명만큼은 종교적인 그런 권세나 힘이 별로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받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사원이나 종교적인 건축물 이런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냥 단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어머니 신, 뱀 신상 이런 것들밖에는 발견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로 넘어가 볼게요. 크레타 섬의 기후는 매우 온화합니다. 여기 말이 좋아 온화한 거지, 실제로 온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청 더워요. 아, 아, 엄청나게 더워요. 여러분들 그리스 쪽에 가보면은 그 날씨가 1년 365일 어떤지 알아요? 아니요. 거의 해나요. 네. 거의 1년 365일 해가 들어요. 와, 비 오는 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추운 날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나 이제 이쪽 사는 지중해성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낙천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아, 사람들 햇볕도 많이 쬐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힘들어도 그냥 좀 뭐 그런가 보다 뭐 씁쓸한, 이런 예, 예, 예.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이 좋아서 온화한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더운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습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더운데 습하기까지 하니까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덥기는 한데 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그늘막만 쳐놓으면 어떨까요? 시원. 아주 쾌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기온은 더운 기후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게 되냐면 가능하면 시원하게 입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목이 올라오지 않는, 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도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파놓는 겁니다. 이만큼까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놀랄 만큼, 그쵸? 근데, 아, 근데 그만큼 더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더해요. 남자들은 팬티만 입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팬티만 입고 사는데, 그 팬티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사각 팬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 부분만 이렇게 딱 가리는 거. 그 뒤에는 엉덩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 조금 씨.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짧은 부츠만 신고 생활하고 가슴에 보석 달린 밴드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남자는 거의 안 입고 사는 거죠. 그렇죠? 여자는 좀 추워서 입는다기보다는 가려야 되니까 입는 건데 그나마도 어떻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최대한 많이 드러내는, 그래서 팔도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노출 광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지중해성 기후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게 그게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시인처럼 살았느냐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이집트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문명의 수준을 영위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지금 재현이 화장실에 집 안에 화장실 있죠, 그쵸? 네. 네, 저기 옛날 시골집 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가봤죠. 서현이도 옛날 시골집 가본 적 있어요? 못 가봤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외가가 초가집이었어요. 아, 네, 초가집이면 초가집인데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그 뒷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뒷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만큼 떨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갈 때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 네, 다른 분들도 네, 다 뒷간 옛날 집 네, 사셨던 분들도 진짜 네, 밤에 갈 때 진짜 어릴 때는 무서웠대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잘 때 방 안에 뭘 두느냐, 요강이라 그래가지고 그 쉬야 담는 통을 두고 네. 다음날 아침에 비우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왜 여기에 못 두느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화장실이? 똥냄새 네, 나겠죠. 냄새가 나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집 안에 있느냐? 배수시설이죠. 맞아요. 그게 배수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하수도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크레타에 그대로 그 이전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집안에 화장실을 두고 배수 시설을 갖춰 놓고 쾌적하게 살았던 겁니다. 오, 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벗고 지냈다고 해서 우가우가한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은 나무나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짓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벽돌로 짓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말린 벽돌로 짓다가 나중에 가마에 구워서 벽돌 만들어서 집 지었죠. 그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미노아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하면은 크노소스 궁전이에요.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크노소스 궁전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미궁 얘기죠. 그쵸? 그 미로. 네, 그 미궁이 있는 궁전. 그쵸? 이 네. 미궁은 왜 만들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 안에 그 괴물이 있어가지고. 괴물 있죠. 그쵸? 예, 머리가 소고 아래는 사람인 그 미노토. 괴물이 태어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궁전에다가 미궁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먹을 걸로 넣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뭐 테세우스가 와가지고 그 괴물을 무찌르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실로 쭈르륵 해가지고. 네, 맞아요. 실로 쭈르륵 해서 그 나오는 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궁전이 뭐라는 거예요? 이 크노소스예요. 크노소스 궁전인데 이게 처음에는 전설 속에만 나오는 궁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왜냐면요, 이제 그 큰 저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파괴돼서 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세계로 들어설 때쯤 되면은 크레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왜요? 파괴된 다음에 다시 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흙으로 덮이고 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명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미노타우루스 전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누군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저기 그 그냥 예,
그런 곳인데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파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크노소스. 이 궁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보니까 방과 뜰이 실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보면은 진짜 미국 얘기가 나올 만큼 방이나 뜰이 엄청나게 많은 궁전이 저기 그 발굴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진짜 그런 식의 미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궁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왜요? 근데 그러면 네? 그 파괴될 때 그럼 다 묻힌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파괴가 되고 난 이후에 재건이 안 되니까 방치가 됐겠죠, 그렇죠? 네. 방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무너져요, 그렇죠? 아, 네. 네, 무너지고 그리고 위에서 먼지나 흙이 날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게 이렇게 차오르겠죠, 흙이. 네. 근데 그게 장시간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그 위로 이만큼 다 흙이 쌓여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견된 크노소스 궁전이에요. 이거 다 흙 걷어내고 이렇게 발굴한 거거든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게 복원한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진짜. 엄청 크죠, 그쵸? 네. 엄청 크고 이런 게 다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이거 길을 잃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다 방이라니까요. 방. 네, 그래서 미국 얘기가. 네, 미국 얘기가 나올 만큼 방이 엄청나게 많은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벽에는 이제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이제 있어서 벽에 보면 이제 이런 벽화들,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네, 이 벽화가 이제 왜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려낸 건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벽화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노아 문명의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많은 도시와 그를 연결해주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성장을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옷을 안 입고 살다시피 했지만 뭐 낮은 문명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문명의 수준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종교는 사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